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한마음으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내 아이만큼은 이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 자,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이가 키가 작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사춘기가 언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또 치료를 받는다면 언제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얘기들 나눠볼 거거든요. 오늘의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우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우영입니다. 네, 자 소아 성장에 대한 오늘은 특별히 사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아이들이 사실 자고 나면 쑥쑥 크는 것 같은데 요게 선생님 시기별로 스파트가 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람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는 태아기입니다. 태아기. 예. 그래서 어머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다가 대개 태어날 때 50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죠, 그때는? 예, 태어날 때는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대개 네 단계의 이제 성장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어나서 첫 2년 내지 3년 동안 제1 발육 급증기라 그래서 키가 쑥 자라게 됩니다. 진짜 많이 자라죠, 이때는. 하루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눌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뭐 요새 폭풍 성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급성장기가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춘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시기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사춘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사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석을 하나씩 다듬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의학적으로는 2차 성징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신체 변화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수태 능력이 완성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임신을 할 수 있고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나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급성장을 일으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자기의 심적 변화, 심리적 변화 등도 이제 같이 따라오게 되는 어른이 거죠.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자녀분들이 사춘기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판단하는 거는 2차 성징의 발현이,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있다 없다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남자의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에는 고환의 부피가 4cc를 넘어가면 사춘기가 들어간 거를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저희들이 진찰실에서 쓰는 이제 고환 측정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염주처럼 생겼는데 이 염주가 아니고 고환 측정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늘색 색깔로 나타난 부피는 사춘기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노란색으로 나타난 이제 부분에서 사자가 보이시는데 이 고환의 부피가 4cc든지 그다음에 고환의 긴 축이 2.5cm를 넘게 되면 일단은 사춘기를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왔다 이제.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이 가정에서 이게 고환 측정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손가락의 세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중간 손가락의 둘째 마디, 그러니까 중간 마디를 보시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 부피가 4cc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의 이 아버님이 이제 고환 크기를 만약에 혹시 협조가 잘 돼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요 마디의 부피에
자녀분의 고환이 도달했는지를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2차 성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남자아이들은 고환의 크기를 보셔야 하고 여자아이들은 전몽우리가 자라는 걸 보시는 게 유방의 크기가 확실히 딱 윤기가 된 순간을 저희들이 사춘기에 들어갔다고 판정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이제 옷을 입으면 조금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약간 크기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성호르몬을 검사를 해서 얘한테 성호르몬의 분비가 확인이 되면 비로소 얘가 사춘기가 들어갔다고 저희들이 확진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오늘 얘기하는 게 사춘기인데 사춘기가 빨리 오면 이게 성조숙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키가 안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춘기가 언제쯤 오는 게 정상이고 얼만큼 와야 빨리 오는 거냐 요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죠? 요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의학적으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여자의 경우에 사춘기가 만 8세 이전, 남자의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들어오면 좀 지나치게 빨라서 약간 병적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여학생의 경우에는 10살에서 11살이 되면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11살이나 12살 되면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사춘기가 여학생의 경우에 9살에서 10살 사이에 들어오고 남학생의 경우에 10살에서 11살 사이가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얘가 혹시 병적인 거는 아닌데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 이런 자녀들을 치료를 해야 될지 그대로 두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프를 또 하나 보시게 될 건데 이 성조숙증이 그러니까 사춘기가 빨리 오는 성조숙증이 여자아이들에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성조숙증은 여자아이가 단연 많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들어오게 되는 근본적인 기전은 부모님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머릿속에서 뇌 안에서 뇌 하수체라는 성호르몬을 만드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생식샘 자극 호르몬, 특히 저희들이 LH라고 황체화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면 사춘기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그 윗단계 호르몬이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위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춘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왜 시작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떤 사춘기가 들어가세요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이 시그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쉽게 이거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그널이 들어오면 여자 쪽에서 훨씬 남자보다는 잘 받아들이니까 사춘기가 일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게 국민건강보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춘기 성조숙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도표해 보시면 2017년도의 경우 한 9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자가 대개 9,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를 차지하고 결국 성조숙증 치료의 90%는 여자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과연 남자아이들이 정말로 성조숙증이 적은 건지 아니면 치료를 안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요, 선생님. 남자들은 어떤 종류의 질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뇌 안에 병변이 있다, 고환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질환의 개념들이 여자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전체적인 빈도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성조숙증이 적게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 성조숙증이 왔다면 부모님들은 반드시 뇌 검사, 고환 검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한번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병원에 오는 숫자는 적겠지만 이 아이들은 오면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해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키가 작으면
부모님들이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겁니다. 나 때문 아니냐, 내가 작은데 그래서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예. 키 성장도 마찬가지로 예. 결국 키 성장에 있어서 사춘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춘기가 들어오는 것도 한 70% 정도는 분명히 유전적인 요인이 관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네. 어머님의 사춘기 패턴을 담는다. 남자의 경우에는 예. 아버님의 사춘기 패턴을 담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30%는 예.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모님 쪽에서 이제 자녀분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데 예. 이 후천적 요인 중에서 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일부 부모님들은 사춘기가 들어가서 아이가 많이 크려면 네.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예. 많이 주세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신데. 그러면 비만해질 건데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키와 예. 체중에 따라서 예. 부모님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면 소화 발육 표준표가 있어서 있죠. 그 자기의 상태에 맞는 표준 체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표준 체중의 범위 내에서 아이를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비만을 만들어 버리면 예. 오히려 비만 세포에서 네.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들어갔을 때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도 빨라지고 예. 키는 체중 늘고 키 크고 체중 늘고 키 크고 되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예. 사실상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게 전부 다 키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 체중 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네. 그만큼 이제 키가 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예. 작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들어서 특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뭐 농담 삼아서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뭐 우리 아이 확진자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소아과를 제가 진료를 하면서 예. 체중이 너무 많이 느는 아이들이 네. 좀 많아져서 예. 이거는 사춘기나 키 성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 가장 빨리 오는 사춘기 징후로 이제 여자아이들은 가슴 자라는 거, 남자아이들은 고환 크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징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요것도 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실 때 네.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좀 너무 일찍 사춘기가 시작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돼서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아이가 갑자기 성인 체치 같은 냄새가 난다. 머리가 어른땀 이제 냄새 같은 게 나는 반짝거린다. 거지. 예. 거기다가 여드름이 많이 생겼다. 예. 그리고 전모우리가 이제 조금 만져졌다 풀렸다 하면서 예. 이렇게 스치면 아파하기도 한다. 예. 이런 이제 신체적인 변화를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 또 하나는 갑자기 요 근래 들어서 성격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부모님하고 말도 잘 안 하려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예. 길어지고 그다음에 부모님하고 이제 소위 안 말하는 하려고 스킨십이라든지 예. 대화도 전혀 안 하려고 예.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보시기에 네.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지 않은 날을 의심하시는 것이고 이 자체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춘기 증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유방이 확실히 커졌는지 예. 남자의 경우는 고환의 부피가 4cc를 넘는 이런 2차 성징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네. 더 정확합니다. 예. 자, 사춘기의 특징이 이제 성장 호르몬도 나오면서 성 호르몬도 같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선생님 사실은 아주 어릴 때도 한번 나온다면서요.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태아기 때 예. 성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2차 성징을 이제 완성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태어나면 첫 3개월 동안 미니 피버티라 그래가지고 잠깐 예. 이 성호르몬이 나와서 이때 분비되는 성호르몬이 고환과 난소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로 확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때.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성호르몬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 잠잠하게 있다가 예. 아주 어릴 때 한번 잠시 나오는 게 있었군요. 예. 그리고 선생님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춘기가 분명히 온 것 같은데 검사를 해보면 사춘기가 안 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부신 사춘기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사실상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부신 사춘기는
콩팥 위에 약간 삼각형 모양의 부신이라는 예. 이제 다른 종류의 안드로젠, 안데르테노디온 뭐 이런 예. 다른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사춘기가 들어오기 2, 3년 전에 네.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이 이제 분비되면 앞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셨던 우리 아이가 네. 뭐 성인 재치가 나요, 예. 머리카락이 뭐 번득거려요, 네. 안 그러면 여드름이 생겨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예. 이런 것들은 이 부신에서 나타나는 성호르몬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예. 지금 사춘기가 들어가려면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은 6살 정도 되면 나타나기 시작해서 네. 25살까지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니까 네. 진짜 사춘기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이 부신 사춘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체모가 굉장히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감별하시는가 하면 병원에 오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의 발육이나 고환 크기가 없이 네. 이 자체만 나타나면 부신 사춘기고 예. 더 간단하게는 피 검사를 해서 네. 진짜 사춘기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성호르몬, 예. 소위 말하는 LH, 테스토스테론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 얘는 부신 사춘기이기 때문에 예. 진짜 사춘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서 부모님께서 너무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일찍 들어왔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 호르몬과 함께 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성장 호르몬으로 키가 크는 것은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왜 키가 확 크게 되는 거죠? 그 사춘기가 예. 급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상 키가 큰다는 거는 뼈의 길이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성장판이 거기서부터 이제 뼈의 길이가 늘어나는 건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예.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키가 크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사춘기가 들어가면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성 호르몬이 일생에서 성장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성장이 되는데 예. 하나의 문제점은 이 성 호르몬이 동시에 사춘기 성장판을 다치게 해서 네. 결국 키가 안 크게 되는 원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급성장의 전반부에는 키가 크는데 네. 나중에 후반부에 되면 예. 이 성호르몬의 효과에 의해서 성장판이 빨리 다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가면 네. 1년에 키가 얼마를 크느냐보다는 네. 성장판이 얼마나 늦게 다치느냐가 네. 최종 키에 네.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예.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의학적인 치료의 개념에서는 예. 더 이상 특별한 이제 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다치는 속도는 예. 이제 거의 70% 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이 강해서 예.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본인이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급성장을 어떻게 하고 네. 키가 어디까지 컸고 하는 예. 이 양상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요때 선생님 그러면 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얼마나 스파트로 크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 2017년도에 만든 저희들 소아 발육 표준치를 가지고 예. 제가 전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 자녀분들의 여자아이의 평균 키가 네. 160.6cm, 남학생은 173.6cm인데 20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네. 뭔가 하면 그만큼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강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애들 경우에는 대개 11살에 사춘기가 들어가서 만 14세 정도가 되면 예. 이제 사춘기 고 3년 정도 네. 자라는 키가 예.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네. 평균적으로 20 내지 25cm를 자랍니다. 네. 이 학생의 경우에는 10살에 사춘기가 들어가서 대개 이제 13세 이전까지 예. 보통 한 15에서 20cm 정도를 자라게 되는데 예. 문제는 요 급성장기가 지나고 나면 네.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남학생의 경우에 만 15세, 네. 여학생의 경우에는 만 13세가 되면 예. 제가 키 크는 데 있어서는 환갑이라고 이렇게 좀 농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 이제 남자의 끝났다. 경우에는 예. 만 15에서 해서 16세까지 불과 1년에 3 내지 4cm를 자라고 예. 그 다음에 요 키의 반이 그 다음에는 그 전 키의 반이 예. 자라서 결국 성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학생의 경우에도 만 13세에서 14세까지
평균 한 2 내지 3cm 정도밖에 자라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셔서 예. 성장판을 만약에 연 상태를 이거를 길게 갖고 가면 네. 체중 키가 많이 커지지 않겠느냐고 대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생각하십니다. 있죠. 예.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1년에 자라는 폭은 정상적인 사춘기 때 자라는 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작아지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네. 이거를 잘못 컨트롤하시면 예. 오히려 체중 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왔던 너무 빠르거나 네. 너무 늦지 않는 경우에는 예. 사실상 자연 성장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네,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스파트로 남자아이들은 한 25cm까지, 여자아이들은 한 20cm 정도까지 클 수 있다. 그 뒤로는 자라는 속도가 환갑이 왔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뼈의 성장판을 위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설명을 해주시죠. 성장판은 예. 제가 그 성장판 사진을 예. 준비했습니다. 이게 엑스레이가 보시는 있죠, 것처럼 네. 그게 화살표 모양으로 보시면 네. 그 뼈 사이에 골목길처럼 네. 아주 검은 음영이 보이는 게 예. 그게 성장판입니다. 예. 근데 성장판이 닫힌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하얗게 변해서 네. 서로 하나로 이제 붙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키가 큰다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뼈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예. 결국은 키가 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 입장 쪽에서 이 학생의 경우 예를 들면 초경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판은 닫히기 시작해서 예. 그때 키에다가 5 내지 7.5cm를 더하면 최종 키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이 닫힌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지를 예. 이제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그렇죠. 성장판 좀 계시는데 열어주세요. 성장판은 한 번 닫히면 예. 사실상 뭐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꿔달라는 것처럼 네. 한 번 닫힌 성장판은 다시 열리지 않고 예. 성장판이 닫혔다는 거는 예. 그 사람은 키가 다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로 부족에 보여드리는 이유도 지금 무릎 쪽에 이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무릎 쪽의 성장판이 결국은 키가 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성장판은 예. 이제 전체적으로 예. 장골이라 그래서 예. 길이가 길어지는 부위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두개골이라든지 이런 쪽은 없겠지만 네. 그래서 자라는 그 열려 있는 정도는 어느 부위를 찍어도 비슷한데 네. 저희들이 이제 뼈 나이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주로 왼쪽 손목을 이용해서 네. 성장판이 열렸다 닫혔다도 예.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신기한 게 선생님들은 아이들 손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나이를 맞추신단 말이죠. 요게 신기합니다. 요거 좀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이 뼈 나이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가 참 쉽지 않는데 예. 부모님들이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뼈 나이라는 거는 예. 제가 이렇게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 손가락 부위고 네. 여기가 손목 부위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손등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저희들이 화골핵이라 그래서 각각의 아주 동글동글한 작은 뼈들이 여러 개가 실제로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각각의 뼈가 나타나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왼쪽 손목을 X선 사진으로 찍어서 예. 요 화골핵이 있다 없다, 예. 모양이 어떻다, 예. 그리고 손가락에 있는 성장판 그 사이를 이루고 있는 예. 뼈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예. 살상 뼈 나이를 판정하게 되는데 이 예. 뼈 나이는 단순하게 자기 생년월일로 계산해서 나타난 만 나이에 비해서는 예.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뼈 나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예.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보시면 예. 뼈 나이가 실제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 알게 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 아이가 만으로 10살인데 지금 예. 뼈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 나이는 만으로 12살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 소위 뼈 나이가 빠른 건데 예. 이럴 경우에는 뼈 나이를
이제 좌우하는 여러 가지 인자 중에서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지만 성호르몬에 노출되면 그만큼 뼈 나이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이미 성호르몬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사춘기 성조숙과 같은 병적인 경우에는 뼈 나이가 최소한 1년 이상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뼈 나이가 2살이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성장의 속도를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커 보이지만 3학년에서는 사실상 되게 중간키 정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뼈 나이 자체가 사춘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를 판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뼈 나이가 빠르다고 사춘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워낙 요즘 인터넷으로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의심이 되면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고환 크기도 보실 거고 가슴 크기도 보실 거고 또 호르몬 피 검사를 해서 호르몬 수치도 보실 거고 그리고 이제 손 사진을 찍어서 뼈 나이도 보실 거고 이런 걸 다 이제 그 종합을 해서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실 텐데 자 사춘기가 빨리 오면 성장판도 빨리 다칩니다. 그러면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사춘기를 지연시키는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요거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이 만 8세 이전에 남자의 경우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뼈 나이도 빨라져 있기 때문에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체중 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 학생의 경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초경이 있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LH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 사춘기가 들어오는 건데 그 윗 단계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이 주사를 주는 겁니다. 주면 자체적으로 이 농도가 8분 내지 10분 정도 지나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호르몬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대개 30분 정도 지나면 거의 이제 분비가 안 되니까 당연히 밑에서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도 안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위에서 막으니까 밑이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가 4주 정도 가기 때문에 4주에 한 번씩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춘기 지연 주사를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맞느냐? 이 학생의 경우에는 만 11살 11개월, 남자의 경우에는 만 12살 11개월까지 이 주사를 맞게 됩니다. 한 2년, 3년 정도 되는 건가요? 요 조건에서 맞게 되면은 이제 의료보험 혜택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더 궁금해하는 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9살에서 10살에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사실상 이건 병적인 거는 아니지만 체중 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찰 소견이라든지 뼈 나이, 그다음에 부모님 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게 사춘기 지연 주사가 체중 키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치료를 하는 거고 만약에 오히려 그냥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학생의 경우에 만 10살, 남자의 경우에는 만 11살이 넘어서 사춘기에 들어간다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춘기 지연 주사 치료 자체가 체중 키를 키운다든지 이런 데 별로 득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치료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이 점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치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기대를 하실 거거든요. 요거 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사춘기 지연 주사의 치료는 키를 키우는 치료는 아닙니다. 이미 사춘기 성숙성에 들어왔다는 아이들은 1년 내지 2년을 땡겨 크기 때문에 자기 또래보다는 되게 큰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사를 치료를 받는 동안은 성장판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장판이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키를 조금이라도 덜 작게 해서 이 키를 그대로 가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 사춘기 지연 치료를 받으면서 1년에 키가 4 내지 5cm보다 적게 크든지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키가 크지 않으시는 경우 중에서 네. 키는 키대로 작고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빠른 그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그룹에는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치료하고 성장호르몬 치료는 성장호르몬 치료를 별도로 하는 개념으로 성장호르몬을 주는 겁니다. 호르몬을 두 가지를 이제 주는 경우 학자에 따라서는 동시에 주사해서 체중 키가 커졌다 이런 보고도 있지만은 예. 일반적인 거는 사춘기 지연 치료를 하면서 잘 크고 있는 아이들한테 예. 성장호르몬 치료를 동시에 한다 그래서 이 아이를 체중 키를 네. 더 키우지는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보여서 이게 기대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김에 이게 선생님 어쨌거나 호르몬 주사 아닙니까? 예, 예. 그거 애들한테 주는 겁니다. 예. 부작용 같은 거 걱정이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성장호르몬하고 조금 부모님들 중에서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예. 근데 이 사춘기 지연 주사는 말씀드린 대로 시상하부 뇌 하수체에 있는 성호르몬 축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장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맞을 아이가 주사를 맞게 된다면 예. 사춘기 지연 주사 치료 때문에 네. 나타나는 부작용은 크게 보고도 없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걸 그러면 끊고 나면 예. 아이들이 그러면 초경을 언제 해요? 초경 이걸 해야죠. 많이 예, 예.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끊고 난 뒤에 대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초경이 대개는 일어나시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귀를 쫑긋 세우고 보고 계실 여러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부모님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해주시지요. 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사 입장 쪽에서는 네. 사춘기는 참 여러 가지 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 키가 많이 크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고 예. 이제 심리적인, 사회적인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숙이 한 네. 개개인의 학생이 예. 어른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진찰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거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대화가 네. 별로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자식과 스킨십도 좀 많이 하시고 예.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이 예. 오히려 예. 어떤 육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예.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자연스러운 사춘기를 예. 아름답게 지나게 하는 것이 예. 아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소아 키 성장 중에 사춘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우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